화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에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탁상 행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사고가 터지고 나면은 당국은 항상 사후 약방문식으로 금융당국의 수장들을 이제 목만 절단하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저승사자 노릇은 잘 하시는데,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557룰 뭐 이런 것들이죠.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이제 고객들이 가서 핀헤드라는 걸 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말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557룰, 전체 직원의 5%는 IT 인력으로, IT 인력의 또 5%는 정보보안 인력으로, 그 다음에 IT 예산의 7%는 정보보호라는 항목으로 필수적으로 넣어라라고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들에게 획일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를 부과하는 것도 조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탁상 행정의 일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금융시장이 자꾸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선택적인 주의,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경제와 좀 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오늘 개장 초반에는 한번 여러분께 질문도 해봤고요. 제 스스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오늘 움직여야 되는데, 시장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방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장가는 일단 강보합으로 양대 시장이 모두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보합 출발입니다. 선물 시장은 조금 약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역시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시장 이야기가 조금 민감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승석 대표님, 관심 기업도 함께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 개장 초반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조용하게 출발은 지금 하고 있죠. 뭐 아무래도 오늘 뭐 유럽 증시 쪽도 전반적으로다가 뭐 변동성이 좀 축소된 가운데 뭐 최명국께서 얘기하신 대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다. 오늘 시작은 큰 변동성이 없는 가운데 종합주가 지수는 강보합권, 선물 지수는 오늘 좀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물 옵션 그러니까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수가 이틀 연속 좀 유입이 됐다면, 오늘은 조금 이쪽에서 좀 무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베이시스가 악화된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도 베이시스 영향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차익 거래 쪽에서 현재는 67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작하고 있고, 외국인들 쪽에서 오늘 아침에 뭐 선물이 어제 4천 계약 정도 이상의 좀 강한 매도세를 보였다면, 뭐 금일 아침에도 약간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뭐 시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로 급격하게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쪽, 주식 시장 쪽에서는 현재 외국인들 쪽 한 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관은 약 13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기관들은 거래소 쪽은 물론이고, 또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 우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동향을 본다면 대형주들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좀 주가 약세에서 좀 벗어나면서, 삼성전자 어제 말이 많았습니다. 중국 쪽에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또 뉴스를 또 확인해서 저도 보니까 지금 4세대 이동통신, 우리도 이제 뭐 4G 쪽, LTE 쪽으로다가 이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수요가 잠시,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좀 딜레이 되는 거 정도라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제 삼성전자든지 뭐 어쨌든 전 세계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실적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 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면, 오늘 아침에는 현재 시간 0.4%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좀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현대차는 오늘 약보합권 정도에서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군이죠. 어제 뭐 은행주들이 뭐 신한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등 대형 지주사들 쪽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뭐 어제의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뭐 약간의 좀 조정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학주 쪽 움직임 아까 뭐 잠깐 뭐 다뤘습니다만, 화학주 움직임이 오늘 롯데케미칼 1.5% 정도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LG화학 등 뭐 전반적인 움직임이 뭐 이쪽이 좀 양호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서 오늘 뭐 가장 뭐 좋은 움직임을 아침에 시작 때 보여주는 쪽은 KTNG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의 KTNG 주가 상승 원인은 부실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세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기관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쪽은 오늘 아침에
좀 비보죠. 좋지 않은 뉴스가 경주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코오롱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이 당일 3% 정도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코오롱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가 약 2% 정도의 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어제는 좀 하루 정도 거래소보다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비해서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코스닥 쪽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거래소보다 오늘 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급으로 본다면 오늘 기관들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돼 주는 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현재 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관심 종목을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아까 시간 관계상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감추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금융 관심 종목은 제가 38,000원 정도 가격대부터 이 종목을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답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쪽에서 어쨌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사우디하고 자동차 공장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19일 날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한 1조 원 정도 규모, 한 10억 달러 규모로다가 자동차 완성차 제조 공장을 설립하겠다, 사우디에. 이 얘기가 뉴스가 나온 대우 인터내셔널을 오늘 관심 정보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석 대표의 관심 기업은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이었군요. 자, 경주 쪽에서 비보가 나왔죠. 주식시장의 영향은 역시 코오롱 관련 기업들인데 오늘 코오롱 글로벌이 회사채 300억 원을 발행하게 되는데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될지 코오롱 측에서는 석고대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운 청춘 10명, 10여 명이 지금 또 생명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시장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은 개장 초반 9시 7분 현재 106억 원 정도 코스피의 순매도가 잡히네요. 코스닥은 한 3억 원 정도 순매수가 보이긴 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현대모비스 외국인이 한 2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0.5%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를 16억 원 매도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보합 수준입니다. 신한지주 외국인 매도가 소폭 좀 보이고 삼성화재, 기아차, KB금융 이런 정도 외국인 순매도가 보이는데 규모는 아직은 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은 순매수가 지금 보이네요. 개장 초반입니다. 17억 원 정도 잡히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5% 7천 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도 오늘 보입니다. 현대제철, CJ헬로비전, 한국타이어, 포스코, OCI 이런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조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SM 외국인 순매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뷰웍스, 내추럴 엔도텍,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는 코스닥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수급상 아주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조용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미국 쪽에서 2월 20일날이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그거를 조금 주목한다는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네요. 이승석 대표님, 네. 지금 이승원 대표 인터넷이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생 시장 쪽 반응이 오늘 민감한 것 같지는 않죠, 아직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지. 완전히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추이를 좀 지켜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쪽 움직임은 아까 처음 시작에서는 매도 우위로 시작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매수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일단 매수로 진행이 되면서 아침 시작 대비해서 현재 베이시스 추이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쪽 무렵에서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아침에도 또 다시 베이시스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감을 자아냈었는데 현재는 0.5포인트 정도권까지 베이시스가 회복되면서 이론 베이시스를 시장 베이시스가 추월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요. 오늘은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상승률이 좀 높은 것 같네요. 0.78% 나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은 0.7% 상승이고요. 철강 금속 업종이 0.5%, 그다음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 통신 업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떨어지진 않고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상승의 에너지를 조금 더 축적하고 있긴 한데요.
이승원 대표님, 네. 뭐 시장 분위기 좀 놓친 부분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주 강세에 대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 이제 뭐 철강, 뭐 현대아이스코어와 현대제철로 대표되는 철강주, 그리고 롯데케미칼로 대표되는 화학주, OCI로 대표되는 이 태양광, 이 소재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그 숏커버링 물량에 대한 그 유입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유입 이외에도 중국 시장이 최근에 지금 상승세에 대한 흐름을 잘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전에 이제 그 롯데케미칼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각 업종별로 대표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코스닥 쪽에서도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지금 랜드플래시 관련 그런 루머가 시장에서 오해, 뭐 루머라기보다는 오해에 가까운 이제 그런 내용이 돌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급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에서 이제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ELK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금 영업 손실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급락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질적인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자금이 이제 묶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독과점 발언 이후로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그 외에 테마적인 흐름을 본다라면은 사물인터넷과 관련되는 기업들, 모다정보통신, 그리고 실질적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가레인과 뭐 블루콤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이오 섹터가 개장 초반에 조금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쪽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현재 들어온 건 아직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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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파생 쪽은 사실 오늘 뭐 앞서 이승석 대표가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이론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를 좀 앞서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좀 약하면서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매도가 조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요. 규모는 아직 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환율 쪽 동향 좀 알아볼까요?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상훈 수석연구위원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